지금 여러분들 국힘당 안에서 어제는 유정복 윤석열 탈당하라. 갑자기 어제 나경원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안철수도 탈당하라 그러고 한동훈이도 윤석열을 잊어야 된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과 이제 선긋기 너무 늦었죠. 윤석열과 이제 선긋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여러분들 윤석열 신당 윤어게인당 있잖아.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잖아. 응?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거든. 국민의 안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정보가 없는 거야. 아무도 정보가 없어. 그랬더니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주최로 한 거야. 그럼 윤석열 변호인단은 누구랑 얘기한 거야 여태까지? 윤석열이랑 얘기한 거 아니야. 그쵸? 여태까지 윤석열 변호인단 윤석열 탄핵하는 거 못 막고 그래서 윤곽근이나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그 전에 국민 변호인단이다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대선 때 젊은 층들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도냐면 이제 윤석열이가 신당 만든다고 할 때 국힘당 안에서 한숨을 쉬었대 다. 안도의 한숨. 안도의 한숨. 왜 안도의 한숨입니까? 기뻐했대요. 윤석열이 신당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손절도 못하고 얼마나 끙끙 앓았는데 지가 알아서 기어 나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 그거들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윤석열을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지가 당 만들어서 나간다니까 제명도 시키고 싶었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사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지도부나 이쪽에서는 권선동이나 이제 권영세는 자중하셔라.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국힘당 지도부가 왜 자꾸 나대냐 이거지. 지금 선거가 윤석열이 나대면 나대될수록 우리는 어머 윤석열 화났구나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가 돼요. 윤석열 대 이재명 당대표. 그래서 대통령 미래의 권력 대 탄핵된 권력. 심판받는 놈 새로운 미래가 있는 어떤 대통령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계속 날따니까 이제 안철수까지 탈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개적 요구를 하고 그리고 왜 그러면 국힘당 의원들이 이제라도 손절을 치려고 하냐면 이미 경선이 시작됐다 되고 보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층들의 그 표나 국회의원들이 이미 줄 선 게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잖아.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이는 얼마나 곤란하면 윤석열을 얘기하지 말자. 탄핵 그 반대론자들은 아예 윤석열을 얘기하지 말자. 그다음에 그 홍준표만 어떻게든지 자기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돼야 되니까 홍준표는 윤석열 탈당은 반대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힘당이 이제 한덕수도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 지금 대선 경선을 뛰는 사람들이 빡친 이유가 한덕수는 누가 띄운 거야?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야? 김건희가 띄웠다 그러잖아. 그렇죠? 한덕수 누가 띄운 거야? 갑자기 당 지도부도 몰라. 아무도 몰라. 홍준표도 반대. 탄핵 반대파도 왜 한덕수가 나대? 다 열받았어. 그것도 배우는 김건희래. 근데 갑자기 어디 또 신당 창당을 한대. 응? 신당 창당을 하고 마음속으로 빨리 나가주면 좋지만 계속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자꾸 윤석열이가 등장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 그래갖고 차라리 그냥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힘당 안에서는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죠.
관저에 있을 때는 몇 새끼들은 찾아오더니 사저로 갔더니 쥐새끼 한 마리 안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경로를 했대요. 경로를. 응?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게요. 진짜 대통령 권력을 쥐고 있을 때나 경로했다라고 하면 어머 대통령이 경로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비서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면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경로했는지를 당에 정달을 하고 정무수석이나 순서가 그렇게 돼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게 어떻게 소문이 퍼지는 거냐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면 일단 비서실장이 어떤 직접 통화를 하던가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에다가 의중을 얘기를 하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 또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경로했다라고 하니까 좀 나대지 말아야. 아니 권력도 없는데 경로하면 누가 쪼냐고.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홍준표요. 그 다음에 뭐 나경원, 홍준표, 나경원 또 누가 있죠? 지금 김문수, 뭐 안철수, 뭐 이렇게 뭐 유력한 그 뭐 대선 후보들이 있죠. 국힘당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때문에 보수 정치, 즉 정치 세력이 국힘당은 망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 욕을 먹든 뭐하든 뭐 유승민도 있고 여태까지 오랫동안 국힘당 당적을 갖고 있던 20년 30년을 국힘당에서 욕을 먹든 말을 하든 보수의 텃밭에서 뭐 기득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은 욕을 먹든 말을 하든 정치 세력이란 말이야. 정치 세력. 근데 윤석열 때문에 갑자기 이 정치 세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윤석열 따위는요. 김진태한테 연락가였고 장제원한테 걔 발렸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해봐야 너 이 새끼 국회의원 나와 반 죽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이전에 했고 윤석열 그냥 검사할 때부터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뭐 검찰 새끼들이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3년 동안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 대선 후보가 결정 딱 된 다음에 윤석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구들, 정광훈, 전한길 이런 애들 100% 국힘당 대선 후보 정해지면요. 그쪽에 딱 붙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권력도 없는 자에게 정광훈이나 이런 구구 새끼들 이익 집단들이 얘 옆에서 지켜준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나 대통령 해주는 거죠. 권선동이가 윤석열이랑 친구라 그랬고 윤석열이를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별 검사든 새끼가 갑자기 어쩌다가 운 좋게 대통령 된 새끼가 당 망쳐먹고 국힘당은 다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해요. 말은 비윤계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욕하지만 내면에서는 윤석열이가 국힘당 보수 정치를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놈이 한동훈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 국힘당에서는 검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권 후보를 주지 않아요. 홍준표도 검사 출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홍준표는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정당 생활을 벌써 20년 30년 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금방 검찰총장 하던 놈, 금방 검찰의 특수부에 있던 놈들이 나와갖고 정치한다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국힘당이 대선 패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체 이제 한동훈이고 뭐고 이제 검찰 세력들이 정계를 진출하지 못하거나 이제 쟤네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민주 진영에서 쟤네들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병들부터 여러분들 물갈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망론, 항독수
여러분들 대망론은요. 어쩔 때 대망론이 있는 거냐면요. 참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쪽은 그래도 국힘당이 대선을 치를 때 보면요. 전략이 있고 나름 무식해 보이지만 무섭게 굉장히 무식하지만 전략이 있던 놈들인데 이번엔 전략도 없어요. 대망론이라는 것은 참신한 사람, 정치에 때 묻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여다가 이 사람을 키워준 다음에 나중에 야권 단일화, 뭐 대통령 단일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망론, 참신함, 니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지율. 그래서 예전에 반기문, 안철수, 그쵸? 안철수 때묻지 않고 무슨 시골 의사가 갑자기 정치한다니까 사람들은 열광을 한단 말이야.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비정치인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그 당시에 시골 의사라고 하면서 타이틀을 가지고 대선에 도전할 때 그 당시에 2012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하기 직전까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을 능가했었어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써가면서. 왜 그랬어요? 비정치인 참신론이에요. 두 번째, 반기문이 있었죠. 반기문 어때요? 비정치인. 그냥 해외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좀 있고 저 사람은 그래도 어떤 좀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노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치하면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 반기문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반기문한테 열광을 했죠. 그러면 반기문은 왜 실패했냐?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반기문은 너무 빨리 대선 후보의 행보를 하다가 전철비도 모르고 아무것도 다 뽀록 난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은 한 달만 늦게 대선 행보를 했으면 그냥 반기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반기문의 실체가 모르고 그래서 싹 묻어서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참신론, 비정치인. 지금 한덕수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한덕수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덕수, 니꼴, 내란 국무총리예요. 참신함도 없어요. 헌재 재판관을 지 마음대로 임명해놓고 권한대행이 정치질을 했고 여태까지 내란 사건에서 여기저기서 범죄자 혐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제 쏙 이해가 가시죠? 가장 대망론이 나오려면 참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는 범죄자 이미지가 큰 거예요. 내란 공동정범. 그러니까 전혀 참신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때요? 두 번째, 비정치인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사실 한덕수가 내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어가면서 어떤 비정치인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계엄령 이후에 한덕수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노욕의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한덕수는 윤석열의 권한대행이고 국힘당을 대리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대망론은 안 뜨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진짜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한덕수는 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가 만약에 이번 대선을 관리해야 될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한덕수는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지고 47일 이후에 있을 대선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놈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는 자체가 벌써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놈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된다는 자체가 한덕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덕수가 저 자리에서 계속 만약에 이번에 남은 40여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번에 그 어떤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대선을 관리를 해야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저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안들을 지가 결재를 하고 지가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를 시킨다는 자체가 이거는 부정선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선거를 막상 그러니까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새끼가 저쪽 심판이잖아. 응?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일본 놈이야. 그러면 누가 그 경기가 공평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한일전을 하는데 국힘당은 일본당이잖아.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 국민당, 우리가 대표장이잖아. 근데 심판이 일본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는 나는 스스로가 나는 이 주심을 못 본다. 나는 일본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심을 보는 거는 사실 공정성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심판을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빠져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응? 심판이 저쪽 편이야. 그럼 누가 이번 경기를 공평하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지금 국힘당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경선이 1차전으로 붙었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날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은 왜 신당 소동을 일으켰나? 왜 윤석열은 신당 소동을 일으켰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더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말 맞을 겁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를 죽이려고까지 체포 명단에 넣은 거 보면 이재명보다 더 죽이고 싶은 국힘당의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는 한동훈이가 이번 경선에서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될 때를 대비해서 윤석열이 창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반기문이 됐든 누가 됐든 극렬 지지자들은 국힘당 찍지 말고 여기 찍어라. 제 말 이해가 가요? 차라리 민주당에게 권력을 주면 자기네들이 야당으로서 싸울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배신자가 권력을 잡으면 가장 열받는 거거든. 고춧가루 뿌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만약에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돼서 나를 씹고 멀리하게 되면 신당 창당을 받게끔 해놨다가 밖에다가 만약에 윤석열 정당은 여기다라고 해놓으면 표가 분산되잖아.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국힘당 후보는 윤석열을 끝까지 떠받칠 수밖에 없잖아. 제 분석도 일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지금 권력의 어떤 중독 금단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의 저런 나대고 경로를 했니 아무도 안 찾아와서 서운하니 저거는 권력 금단 현상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당이 움직이고 당대표도 못 나오게 하고 당대표도 날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내가 탄핵당하고 나니까 나를 개무시하는 거죠. 권력의 금단 현상에 의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저것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게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면 나도 정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저는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왜 이번에 저 윤석열의 윤어게인 정당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여러분들 주축이 됐는지 한번 보셔요. 김계리나 배의철 이런 변호사들이 위주가 돼갖고 정당을 창당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탄핵당할 경우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와 변호인단 변호사들과 믿을만한 변호사들 김계리나 이런 개몽된 년 있잖아요. 그런 개몽된 년들이나 제가 연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개몽된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탄핵 당했을 경우에 분명히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나를 이제는 지우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신당 창당을 합시다. 신당 창당을 해놓으면 결국은 표가 직결을 해도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까 말까인데 이제 윤석열 지지표, 윤석열 신당이 찾을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분열을 유도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국힘당 대선 후보는 누가 되던 간에 윤석열을 찾아와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선언을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게인 윤의 바로 대통령 후보로 앉히려고 하는 게 한덕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 잘 듣는 한덕수 뭐 어차피 너 나중에 그 특검 받으면 구속돼야 되는데 당대표 한번 하지, 한번 띄워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어게인 신당 영입 인사가 한덕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저만 빼주시면 저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 법인카드랑 관용차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구속될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는 다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분석이 맞을 것 같아요.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떠받쳐주지 않으니까 신당 창당이라도 해서 윤석열을 응원하는 그구들은 이쪽에 다 모여라. 거기에 상징적으로 한덕수가 영입인사 1호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당의 대선 후보는 한덕수가 되는 것이고 한덕수는 뒤에서 김건희가 조정을 하고 윤석열이가 조정을 하고 그러면 지네끼리 단일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윤석열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죠. 제가 보면. 근데 니네 그거 알아? 국힘당? 니들 뭘 해도 안 돼. 윤석열의 윤자가 40일간 쥐지군 듯이 있어도 안 되는 선거인데 파면된 놈이 정당 만든다. 파면된 국무총리, 파면된 대통령의 그 똘마니가 대통령 권한대행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온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돼요? 국힘당 경선은 예선전이구나. 국힘당에서 아무리 1등을 해도 저기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래. 최종 누가 될지 몰라. 그냥 윤석열이가. 저는 윤석열이가 매일 진짜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유튜브도 좀 출연해갖고 사실 저는 2시간짜리 계엄령 보셨습니까? 슈퍼챗 막 터지고 오빠 성렬이 오빠 막 그러면서 뭐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뭐 그동안 할 말이 많았는데 유튜브 하라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윤석열 너 파면 당한 다음에 유튜브 하면 너 구독자 100만 찍는다 진짜. 응? 제발 좀 나대달라는 거야. 응? 응? 거기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그동안 할 말이 많았는데 뒤에서 김건희 저 차를 찾아가싸봐 이거 한 번만 하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뒤에서 그냥 홀복 입고 막 춤추고 그러면 세계 1위에 세계 1위. 응. 세계 1위에 세계 1위. 진짜. 응? 진짜 쟤네 1등해. 응? 그래서 그냥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지금 권력 금단 현상에 빠져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이번 선거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속으로 생유윤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곤욕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당 창당하신다 그러시죠. 오늘은 또 뉴스에 아무도 저를 안 찾아온다. 이 괘씸한 새끼들 경로했다 그러죠. 매일매일 윤석열 기사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국민의힘 경선은 아주 초라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윤석열에 대한 기사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보면
너무 너는 윤석열 진짜 그 너무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가슴 차오르게 진짜 근성 있는 놈이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경로하면 쫄 줄 알고 누가 쫌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 3선 정도 하잖아요. 국회의원 3선 정도 하면 거의 저거잖아. 거의 12년을 국회의원 한 거잖아. 그 12년을 하는 동안 국정감사를 적어도 몇 번을 했겠습니까? 10번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법사위 소속의 어떤 국정감사를 했으면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얼마나 조졌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요 내 뒤에는 국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조집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을 때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일 때나 존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렇게 파면돼서 아크로비스타에 처박혀갖고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애를 국회의원들이 뭘 취급해 줍니까? 국힘당 같이 권위적이고 국힘당 같이 이익 집단이 이제 윤석열 옆에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떨어지잖아요. 저쪽은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안 모여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손절을 하게 되냐? 윤석열 옆에 있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윤석열이가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게 뭐야? 극우도 다 돌아섭니다.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그동안 먹고 살만했는데 극우 유튜버들도 이제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앞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야? 극우 유튜버들 앞으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래의 권력에게 줄 서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가 대선에서 지더라도 그들은 다시 당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유튜버들은 또 흥망성쇠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은요 어차피 감옥 갈 놈이에요. 윤석열 감옥 저렇게 계속 나대면요 더 이상 국힘당은 윤석열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윤석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상 나대지 못하게 오히려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여의도 얘기 좀 해주면 지금 김문수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문수가 처음에 반짝했죠. 윤석열 파면과 함께 김문수는 여러분들 싸그라드는 거예요. 김문수는 처음에 반짝하다가 이제 경선에 출마해갖고 탄력을 받으면 쫙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김문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막 하면서 절정일 때 올라갔다가 김문수가 이제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과 함께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친년 세력들은 지금 현재. 그래서 김문수 캠프를 가보면 알아요. 이 대선을 할 때는요. 선거 사무실이라고 그러죠. 캠프 사무실을 가보면 이 캠프가 진짜 잘 돌아가고 이 캠프가 이번에 유력하다라는 건 캠프를 방문해보면 알아요. 일사천리하게 움직이고 국회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현역들이 보좌관을 보내거든요. 지원으로. 보좌관이 국민의힘 9명씩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거기서 될 만한 유력한 국힘당은 이제 당권 싸움이에요. 사실 전당대회에서 대선 이후에 당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주니까 대선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싸움이거든 이게. 그럼 홍준표가 만약에 대선에 도전했다 떨어지면요. 홍준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많기 때문에 당권을 다시 한번 잡고 지방선거까지 공천할 가능성이 많죠. 홍준표는 당권에 도전해서 다시 당을 자기가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홍준표는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유력한 대선 후보에 줄을 서게 됩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 대합 빌딩이거든요. 홍준표의 사무실을 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 용산 빌딩인가? 펼쳐지냐? 홍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뒤에서 병풍으로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좌관들이 득실거려요. 이건 나밖에 모르지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으로 홍준표 지지를 선언은 안 했는데 이미 나는 나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 보좌관이 벌써 홍준표 캠프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언의 지지가 돼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딱 봐도 일반 알바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일하는 보좌진들이야. 딱 보면 바글바글하면 벌써 야 홍준표는 벌써 의원실에서 50명 60명이 한 명씩만 여러분들 50명에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50명이 한쪽은 홍보, 한쪽은 공보, 언론 담당하는 공보팀, 홍보팀, 유튜브팀, 어떤 그 전략기획팀 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문 열어보면요 뭐 하고 있냐면요 진짜 그 동네 그 선거운동 김문수 이렇게 그 우리 그 정치는 잘 문외한이고 그냥 열심히 서 계시는 분들이야. 김문수 이런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어디 그 선거 때 가보면 어디 캠프나 사무실 찾아가 보면 그런 거 있죠. 진짜 잘 되는 캠프는 일하는 직원이 많이 보이고 안 되는 캠프는요 플랜카드만 서 있어요. 플랜카드만 서 있어갖고 언제 나가지 그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캠프에 지금 보좌진들이 집중돼 있냐? 홍준표 쪽이에요. 홍준표 쪽에. 홍준표 심지어 여러분들 김문수 쪽에 가 있던 지금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단일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힘을 받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척키 있죠? 응? 박근혜 대통령 욕하지만 척키 김재원은 나경원 사람이야. 김재원은 나경원 사람인데 김재원이가 김문수 캠프에 가 있어. 근데 후보라는 자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떤 그 밖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캠프가 힘 빠지지. 그러니까 안 가잖아.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얘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누구랑 단일화 한다는데 얘 뒤에 왜 쓰겠냐고. 홍준표는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지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 경선만 이기면 홍준표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준표는 절대 양보할 사람 아니다. 응? 국힘당의 경선을 거치고 국힘당의 대선 후보인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양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홍준표 쪽에 모이는 거죠. 근데 김문수는 어때요? 제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밖에서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투표해준 김문수를 위해서 투표해준 당원은 뭐가 되고 김문수를 위해서 뒤에서 병풍 서주고 응원해준 국회의원들은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정치 논리나 캠프의 상황 이런 거 보는 관전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경원의 어떤 사람이 왜 김문수에 가 있냐? 김문수가 결국은 4등 싸움을 해야 되잖아. 나경원이는 4등 싸움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나중에는 제가 저번에 예상을 했잖아요. 이번에 나경원이는 대선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는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왔다. 결국은 김문수는 주저앉고 나경원이와 김문수가 오히려 단일화를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여러분들 갑자기 여태까지 탄핵 반대를 막 외치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의 대선 경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언급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게 먹을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윤의 파이는 이미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미 다 나눠 먹었단 말이야. 이제 표가 어느 정도 나뉘었단 말이야. 줄 서는 사람들도 보니까 의원들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몇,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 몇,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 의원들 몇 이미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나경원이는 더 이상 친윤표에서는 자기의 지분이나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언급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세훈을 지지했던 표나 중도표를 공략을 해야만 자기가 안철수를 이기고 4등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도 스탠스를 갑자기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스탠스를 쓰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 캠프에 누가 가 있냐면 김재원이랑 박수영 옛날 그 대변인 국힘당 대변인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원래 김문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혁도 그렇고 김문수는 원래 세력이 없어요. 그냥 국힘당 안에서도 도라이 취급받았어요. 도라이.
근데 갑자기 김문수가 떴던 이유가 뭐예요? 김문수가 왜 떴어요? 서영교 의원 때문에 떴어요. 김문수를 대권 후보를 만든 거는 서영교예요.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내란 일어난 다음에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서영교 의원이 내란 일으킨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일어나봐요. 다 일어나.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실 분들 다 일어나봐요. 다 일어났어. 근데 김문수만 안 일어났어. 끝까지. 김문수만 안 일어났어. 끝까지. 그랬더니 친윤 유튜버들부터 해갖고 난리가 난 거야. 김문수만이 자존심을 지켰다. 응? 김문수만이 안 일어나고 자존심을 지켰다. 나머지 다 사과했다. 그래서 김문수가 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갑자기 김문수가 왜 내가 갑자기 인기가 좋지? 내가 왜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김문수가 CBS 방송에 나와서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뭐인 줄 알아요? 장관을 국회의원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안 일어났습니다. 그거야. 윤석열이나 아니면 탄핵이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할까봐 그 말을 기대했거든? 응?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문수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여태까지 했던 말을 180도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냐? 내란 계엄령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된다. 뭐지?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자들 여태까지 김문수한테 열광했던 사람들은 탄핵은 잘못되고 막 이래서 김문수가 반대했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날 국무회의에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그날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계엄을 막았겠대. 그거 사람들은 뭐야?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왜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일어나라 그래갖고 사과시키니까 제가 안 일어났다. 다 쓰러졌잖아. 그래서 어제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리로 폭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김문수만이 보수의 자존심을 지키고 윤석열 탄핵의 내란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제 막상 인터뷰에 그러니까 내가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말겼을 것이고 왜 그러면 사과를 안 했냐 그러니까 장관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일어나라 마라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했대. 그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지.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김문수한테 이제 어머 속았네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 김문수는 중간에서 이제 나경원 지지를 하거나 그래서 나경원이가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그래도 이 정치 바닥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잖아요. 첫째 김문수는 전투력이 없어요. 김문수는 전투력도 없고 친윤도 김문수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을 막아야 되고 이재명을 막아야 돼요. 이 선거가 왜 복잡한 선거냐면 친윤이 지금 당권을 잡고 있잖아. 권선동이가 당권을 잡고 있고 권영애가 지금 이 쌍권이 당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내부의 적 한동훈과 외부의 적 이재명과의 동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설마 하다가 경선에서 국힘당 대선 후보가 한동훈이 될 경우에 친윤이 한동훈을 인정하겠냐고요.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어떤 그 난처한 상황을 그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극우의 표를 직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서 김문수를 대통령 출마 안 한다는 애를 멱살 잡아갖고 출마시킨 것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김문수의 전투력이 볼 거 없으니까 김문수보다는 나경원이가 한동훈이를 저격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윤석열이가 나경원이를 불러갖고 너 이번에 한동훈이만 제거해주면 내가 우리 친윤이라고 다음 당대표 너 만들어줄게. 응? 이게 된 거죠.
내가 볼 때는 나경원이가 그 어떤 딜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경원이가 얼마나 여운데 탄핵된 대통령을 아직도 감싸고 있냐? 나경원은 딜을 받은 거죠. 다음 당대표는 나경원이가 해라. 응? 친윤이 밀겠다. 이런 마치 윤석열이가 상황 노릇하고 그래서 경선을 통과. 저는 여러분들 4강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강에는 나경원이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안철수는 사실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이 4강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김문수가 4강 토론 중에 사퇴를 할 거예요. 나경원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나경원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김문수가 사퇴를 하게 되면 3강이 되죠. 3강이 됩니다. 이 3강이 그러니까 4명인데 3명이 싸우는 거죠. 미리 사퇴해버리고 김문수가 중간에. 그러면 4강에서 이제 3명이 토론을 하면 나경원이가 한동훈이를 개잡듯이 잡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비판 여론이 있고 막 그럴 때 오히려 홍준표는 온화한 니네 둘이 아이고 막 그 대선 후보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데 이렇게 쌍스러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두 분이 정책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홍준표는 원래 그 얼라 새끼가 그 검찰 새끼 그 가장 여태까지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개잡듯이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역은 김문수와 나경원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는 이 3강에서 4강에 들어서 김문수는 나경원이를 지지 선언을 하고 빠지면 나경원이가 한동훈이를 개잡듯이 잡고 한동훈이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고 그러면 한동훈이도 같이 폭로하고 이럴 때 홍준표가 둘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경원이가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지. 나경원이가 굳이 지지 선언을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지? 누가 봐도 셋 중에 나경원이랑 홍준표랑 한동훈이랑 불꽃튀게 싸웠는데 중간에 나경원이가 중도에서 경선을 나가버리면 나경원이의 표현은 어디로 가? 홍준표로 가지. 그래서 한동훈 제거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지금 국힘당 친윤 쪽에서는 굉장히 딜레마한 거야. 한동훈이 제거가 우선 1차 목표. 그래서 한동훈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머리를 굴리겠어요. 응? 후보는 많은데 한동훈이가 버겁단 말이야. 왜 한동훈이가 버겁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의 힘은 빠지고 극우들의 집중력은 공중분해가 됩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그래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나 윤석열이가 탄핵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갖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말이 나오지. 윤석열은 이미 탄핵됐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지지층은 딴 데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죠? 영원한 지지자가 없어요. 특히 저렇게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쥐었을 때나 윤석열 지지층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윤석열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층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는 이번에는 홍준표 밀랜다. 나 이번에는 김문수 밀랜다. 여기서 다 이탈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갑이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응원한 다음에 윤석열을 지원을 해주는 김문수가 을이었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그 자기네들이 신주같이 모셨던 신같이 모셨던 윤석열을 아예 제껴놓고 이제 지지층이 분화된다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윤석열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흩어질 것이냐. 왜냐면 똑같이 다 친윤이잖아. 홍준표도 친윤, 김문수도 친윤, 나경원도 친윤.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되면 또 여기서 자기가 응원하는 정치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윤석열은 이제 꼬다놓은 보리짝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럼 윤석열은 그런 것들이 권력의 금단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단 창당을 통해서 나와 선 긋는 거를 굉장히 좀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왜 제가 한동훈이한테 국힘당 친윤계 같이 긴장하냐면 지난 당대표 선거할 때도 봐요.
등장하지도 않아도 될 김건희가 등장을 하면서 자기 문자를 까버리잖아. 얼마나 한동훈이가 죽이고 싶었으면 김건희가 국정농단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CBS에 자기의 문자를 제공을 하면서 한동훈이의 일심 논란을 일으켰잖아.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 씌우려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국힘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잖아. 그런데도 어때? 한동훈이가 압도적으로 이기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핵의 이제 정당성이 점점 세워지는 것이고 윤석열과 선긋기를 누가 먼저 하냐 같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가 1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쪽이 지금 세력을 집중하는 것이고. 왜 저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힘당은 지금 이재명을 말은 다 같이 나와갖고 이재명 잡을 사람은 자기라고 얘기하지만 내심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부터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잡고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 먼저 1차전이 더 큰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큰 폭로전이 나오고 개싸움이 나올지는 앞으로 더 치열한 어떤 국힘당의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최종 후보가 만약에 홍준표가 됐든 여러분들 홍준표가 됐든 그 한동훈이가 됐든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되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대선은.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끝난 거냐면 윤석열 지지자들은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를 더 싫어해요. 걔네들 투표 안 합니다. 투표 안 해요. 한동훈이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 그분들이 한동훈을 찍을까요? 절대 안 찍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 찍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홍준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홍준표랑 한동훈이랑 결승전에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홍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빼먹을 건 다 빼쳐먹고 이제 와서 배신하는 그런 검사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막 그러면서 공격할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지랄 깝죽될 거 아니야. 그 지지자 여러분들 당내 선거해봤죠? 여러분들은 뭐 선거가 끝나면 다 하나로 합치자? 천만의 말씀. 경선이 치열해지면요. 선거가 끝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겪어봤잖아. 이낙연 지지자들이랑 이재명 당대표 응원했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됐어요. 경선 끝나자마자 이낙연 저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원래 당내 선거가 끝나면 피튀지기는 싸움이 벌어지면요. 그 선거가 끝나면 국힘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가 더 미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현재 국힘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는 사람, 윤석열을 대놓고 탈당을 하라고 하는 사람, 윤석열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나대지 마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성격이 어때요? 지금 권력의 금단 현상이 왔기 때문에 더 나댈 겁니다. 우리는 나대도 땡큐. 더 나대라라고 윤석열, 김건희 응원 좀 해주고 어차피 곧 갈 연놈들이니까 평생 마지막 이제 햇빛쇼 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나 어제 특검 통과될까봐 조마조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또 국힘당 경선 과정이라서 혹시 그 명태균 특검 통과시켜갖고 또 한동훈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 난 특검 통과가 될까 어제 그냥 간이 떨렸어요. 지금 특검 누더기잖아, 누더기. 명태균 특검도 총선까지만 하자. 공천 개입만 하자. 뭐 이렇게 막 한정지어 있거든. 한정돼 있거든. 원래 민주당이 만들었던 내란 특검 외환죄도 없잖아. 지금 내란 특검 외환죄 빠져 있죠. 명태균 특검도 몇 년도 선거만 딱딱 하는 걸로 해놨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50일 후에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된 특검만 발의해갖고
싹 다 조져버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뭐하러 지금 저렇게 누더기 된 특검을 통과시키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하러 지금 특검을 통과시켜? 50일만 참으면 돼. 이왕 참은 거. 그 다음에 오늘 그 문영배 재판관님이랑 이미선 재판관님 내가 살다가 헌재 재판관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댓글이 참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저는 진짜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살다가 헌법재판관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때도 통과 안 되면요, 혹시 그 특검법 통과 그런 거 좀 알고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의석수 몰라요? 몇 석인지? 죄송하지만 민주당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인지 모르시고 좀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이 지금 몇 석인지 정권 교체하면 민주당 몇 석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저는 물론 저런 분들 편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저런 분들 감사원장 시켰으면 좋겠어. 문영배 감사원장, 인권위원장 이런 거 좀 시켰으면 좋겠어. 감사원장, 인권위원장 좀 저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그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반대할 수도 그 죄송한데요. 지금 민주당 어떤 분들이 국회의원인지 잘 모르세요? 저 죄송한데 지금 민주당 22대 국회에 어떤 분들이 지금 다 배지 달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때 되면 민주당이 반대할 수도 그런 말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 분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좀 정치를 어깨너머로 보시나 뉴스를 하여튼 그래요. 지금 민주당 의석의 분포도를 21대랑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좀 잘 들여다보시면요. 잘 들여다보시면 왜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 안 됐으면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치 초보도 품어주세요. 맞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171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독으로 171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다. 죄송해요. 다 구단인 줄 알았어. 저런 분들은 자꾸 그 거부권 때문에 200석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되면요, 민주당이 늘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요,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원래 대통령은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또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통과된 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기 때문에 151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51석만 있으면 되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남아돈다는 거죠. 그리고 22대 국회는요, 사실 우리가 수박들은 거의 다 날렸어요. 수박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친명 위주로 현재 똘똘 뭉친 민주당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탄핵 정국을 이끌어왔고 강한 민주당이 됐고 여러 그 장관, 국무총리, 만약에 수박들이 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섞여 있었다 그러면요, 한덕수도 우리가 탄핵을 못했을 거고 박성재, 방통위원장, 민주당이 사실 11명의 탄핵을 시켰거든요. 국무위원들.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이 됐고 민주당이 일치 단결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역풍 타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못 보고 민주당이 이 탄핵 정국에서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왔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수박들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하여튼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저는 오늘 좀 감명받은 게 저분들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못 있어요. 얼마나 고뇌를 했겠습니까? 저 두 분 때문에 윤석열 8대 0으로 탄핵됐고 이번에 한덕수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도 마지막으로 끝까지 심리해서 9대 0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해주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셔서 좀 마음 편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